네, 크로스오버텍의 오인태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크로스오버텍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크로스오버텍은 뭐 2D, 2.5D, 뭐 3D 이런 이제 비전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드리는 업체고요. 메가페이즈라고 하는 이제 업체의 국내 총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가페이즈를 대신해서 저희가 이제 FPGA를 탑재한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하고 페이즈 메저링 디플렉트 메터리라고 하는 요 두 개의 2.5D 이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메가페이즈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상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5D하고 그다음에 구조광 3D 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제조업체고요. 현재 15년 정도 되는 업력을 가지고 있고 상해, 심천, 청두, 수저우 등의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 대만, 베트남,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진출해 있는 회사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메가페이즈의 가장 큰 장점은 카메라 내부에 FPGA를 탑재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전처리를 지원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 뭐 할콘이라든지 매트록스라든지 다양한 이제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를 이제 오픈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주제가 이제 그 2.5D인데 이제 오늘 전체적인 컨퍼런스 주제는 이제 AI 머신 비전이잖아요. 앞서도 그렇고 뭐 이따가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딥러닝 AI 솔루션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딥러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이미지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항상 이제 저희는 고민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미지들이 이제 뭐 카메라 렌즈 조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2.5D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카메라 렌즈를 기반으로 어떠한 조명을 어떻게 쓸 것이냐만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조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2.5D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인 이제 2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X, Y 가로 세로의 정보만 캡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의 밝기, 인텐시티하고 그다음에 색상이라든지 어떤 쉐입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 뭐 렌즈, 조명으로 이제 조합이 이루어져 있고 인쇄 분량이라든지 오염, 이물질, 뭐 누락, 문자 인식 등 다양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면상의 정보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는 이제 입체적인 결함에 대한 인식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3D라는 이제 솔루션도 있긴 하지만 그 3D와 2D의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2.5D가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D는 기본적으로는 2D랑 똑같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조명만 이제 저희가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원의 방향과 어떤 광원의 파장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패턴을 이용한 반사를 이용해서 2D 이미징을 했을 때 깊이 정보를 갖고 있는 딥팩을 검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2.5D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3D라고 부르지 않는 것, 아까 깊이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3D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X, Y, Z상의 좌표값을 완벽하게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깊이가 있는 딥팩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좌표 데이터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2.5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D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스크래치, 찍힘, 그다음에 오염층, 뭐 코팅의 두께 차이라든지 표면의 텍스처 불균일 같은 것들을 수십 마이크로 정도의 미세한 결함들을 이제 검출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보다는 비용이 조금 저렴하면서 기존의 2D 단일 이미지로는 이제 검사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처리 속도도 빠르고 상대적으로 이제 기구적인 구성도 굉장히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완전 3D에 대한 측정은 불가능한 것들이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일반적인 2D 이미지로 딥팩을 저희가 찍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2.5D로 이제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2D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 딥팩이 높이를 갖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디팩이란 건 알 수 있지만 이게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이런 정보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디팩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5D를 사용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디팩이 높이를 갖고 있는 디팩이구나라고 이제 구분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2.5D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방금 말씀드린 걸 이제 표로 정리한 건데요. 2D는 이제 XY 평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고, 2.5D는 XY 2D 이미지에서 이제 Z축의 이제 의사 Z, 이제 제가 깊이를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2D는 이제 밝기랑 색상 이런 것들을 기반을 하고, 2.5D는 명암하고 그라데이션,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뭐 벡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5D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 요철 스크래치 검사에 좀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미세한 높이 차가 감지가 가능하고, 3D보다 저렴한 중간 정도의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D를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에어리어 스캔하고 라인 스캔으로 나누고, 2.5D는 저희가 이제 크게 포토메트릭 스테레오하고 페이즈 메저링 디플렉트메트리, 줄여서 이제 PMD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 솔루션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게 포토메트릭 스테레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조명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명이 이제 방향을 가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 돌아가는 방향에 맞춰서 카메라가 영상을 여러 장을 찍고요. 그 여러 방향에서 찍힌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노멀 벡터를 계산해내서 디팩의 깊이 정보를 추정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조명의 방향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조명의 파장대, 뭐 RGB, IR, UV 같은 것들도 혼합해서 쓸 수가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찍은 후에 카메라 혹은 PC에서 획득된 이미지를 연산을 합니다. 연산해서 이제 전처리된 이미지를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것까지가 일반적으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표면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디팩이 혼재할 때, 뭐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 튀어나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여러 가지 디팩이 혼재해 있을 때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를 쓰시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2D 이미지에서는 뭐 몇 가지밖에 검출을 못했다면 전체적인 디팩을 다 검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저희가 이제 디퓨즈 서페이스라고 하는데 다소 거칠고 뭐 이런 표면에 조금 더 적합한 솔루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PMD라고 부르는데요. Phase Measuring Deflectometry라고 이제 이름이 좀 길어서 제가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광원은 주로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모니터가 달려 있고요. 여기에 카메라가 있고, 요 중간에 있는 건 이제 하프 미러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요게 물체 오브젝트고요.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표면이 이제 반짝거리는데 여기에 이제 디팩이 있고요. 이걸 검사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이제 하프 미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반사된 빛이 요렇게 하프 미러이기 때문에 반은 투과되고 반은 반사되거든요. 그 카메라로 올라가는 이렇게 동축 타입의 이제 PMD를 이제 보고 계신데, 이제 PMD 같은 경우는 이제 광원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를 사용을 주로 하고 있고요.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X 방향과 Y 방향의 스프라이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패턴의 주기도 뭐 조정할 수 있고, 패턴을 이제 쉬프트 시키면서 제어를 하게 되고, 그 패턴이 이제 표면에서 이제 디팩을 만나서 왜곡이 되면 그 반사된 형태, 왜곡돼서 반사된 형태를 카메라로 관찰해서 이제 기울기를 측정하는 기술을 저희가 이제 PM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표면이 거울처럼 반사가 심한 경우에 이런 패턴을 써서 왜곡을 이제 통해서 이미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MD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 표면에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웨이퍼라든지 아니면 이제 필름을 입히기 전에 알루미늄 상태에서의 배터리 표면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도장면이라든지 이렇게 반사가 심한 거울면을 검사하실 때는 이제 PMD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드려도 되나요? 네네. 지금 하프미러로 투과시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 검사체를
지금 저게 하품이론가요? 아니면 검사체는 어디다가? 검사체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배터리입니다. 예. 네, 여기 하프미러는 이 카메라와 조명의 그 광축을 맞춰주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간 것 뿐이고요. 이 방식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코엑시얼 동축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보시면 이렇게 트라이앵글레이션 방식도 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을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어서 찍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모니터에서 맺혀지는 이 스프라이트 패턴을 물체에다가 쏘고요. 거기서 생기는 왜곡을 카메라가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광축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하품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MD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웨이퍼, 뭐 자동차 도장면, 뭐 배터리 이런 반짝거리는 것들도 가능하지만 또 하나 이제 투명한 물체에 대해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모니터를 백라이트로 두고요. 중간에 투명체를 두고 위에서 카메라를 보면 투명체에 요 스프라이트 패턴이 맺히면서 왜곡이 생기는 걸 감지해서 투명한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외관 검사가 가능한 솔루션이 PMD입니다. 그래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하고 이제 PMD를 이제 정리해 놓은 표이고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각의 이제 다른 기술이 적용이 돼 있고 다른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는 뭐 금속이나 플라스틱이나 뭐 인쇄체나 PCB 이렇게 다양한 이제 서페이스에 사용이 가능하시고 페이지 메저링 디플렉트메트리는 이제 투명한 유리나 렌즈나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뭐 웨이퍼 도장면 이런 것 이제 반사가 굉장히 심해서 일반적으로 2D 이미지를 쐈을 때 그냥 다 반사돼 버리는 표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검사하실 때 PMD가 이제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D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솔루션 자체는 이제 2D와 3D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요즘에 이제 다양한 표면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 2D에서 약간 어드밴스드된 이제 진화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D라고 불리는 이유는 2D와 3D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 이제 메가페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메가페이즈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기술은 메가페이즈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머신비전에서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존의 방식들은 이미지를 촬영하는 그 카메라 렌즈 조명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PC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면 메가페이즈는 이제 FPGA를 사용해서 본인들은 이제 HWCI라고 부르는데 뭐 하드웨어 액셀러레이션 플랫폼 베이스드 온 FPGA 해서 이제 뭐 자기들이 이름을 붙인 게 있는데 그 FPGA를 사용해서 카메라가 조명을 제어하고 이미지를 찍고 카메라 내부에서 이미지를 전처리까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렬로 PC에다가 전달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고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저희가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쪽은 이제 PC 베이스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제 플로우 차트고 밑에는 이제 FPGA 방식에 대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위에를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거든요. 뭐 링 조명을 4방향 혹은 8방향으로 이제 섹션을 나누어서 뭐 4장 내지는 8장 내지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찍겠죠. 그때 이제 PC 베이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위한 노출을 하고 전송하고 이미지를 촬영하고 전송하고 하는 이런 여러 차례 과정을 거친 후에 PC 단으로 이제 전송이 된 후에 PC에서 이제 어떤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레이턴시도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통신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불안성들을 가지고 있죠. 네, 반면에 FPGA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촬영한 후에 내부에 있는 FPGA로 한 번에 전송을 하고요. FPGA 안에서 이미지를 전처리하면서 병행해서 이제 3D 그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에서 비교했을 때는 거의 60% 정도 되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동일한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PMD를 적용했을 때고요. PMD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미지를 한 장 찍진 않거든요. 그 여러 가지 X, Y,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기를 바꿔가면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찍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여러 장의 이미지를 찍게 되기 때문에 FPGA를 활용했을 때 좀 더 파워풀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내부에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특별한 기능들을 구현해 놨는데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노 2D 모드에서는 저희가 이제 HDR,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하고 그다음 에버리지 퓨전이라고 해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찍어서 이제 퓨전하는 HDR랑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넓은 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SNR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모스 아웃풋 같은 경우 이제 SNR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와 노이즈 간의 경계가 좀 흐릿하고 그걸 이제 인핸스먼트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칼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HSV 알고리즘을 써서 칼라의 감도를 높여서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보이지 않는 칼라의 변화라든지 저조도 환경에서도 미세한 디펙을 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제 FPGA 안에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적용이 가능하신 기능입니다. 그리고 SDK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C, C++, C#, 뭐 윈도우즈, 리눅스 다 지원을 하고 있고 퀵 모드 스위칭이라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포토메트릭 스테레오하고 PMD 카메라는 이제 다른 카메라거든요. 근데 같은 SDK를 지원을 합니다. 그냥 간편하게 그냥 모드를 바꾸실 수 있고 SDK 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조명에 대한 제어, 패턴에 대한 제어, 이미지 획득, 전처리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게끔 SDK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API도 물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FPGA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빠르고 뭐 파워풀한 것도 있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동일한 이제 그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를 쓰시거나 아니면 단일 2D 이미지를 쓰실 경우에 동일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카메라, 그다음에 조명 제어 장치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많이 필요하십니다. 근데 이제 메가페이즈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서 직접적으로 요 조명들을 다 제어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명 컨트롤러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이 전용 조명들을 제어하는 포트 이외에도 내 채널에 외부 조명을 이제 인터페이싱 할 수 있는 그 포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IO 포트 이외에도 추가로 사용자가 원하는 4개의 조명을 더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고 PC에 리소스를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추가 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컴팩트한 이런 모듈을 가지고서 프로젝트 개발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조명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구성해서 테스트하시고 현장에 설치하시고 현장에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변경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올인원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실 수 있고 시간을 세이브한다는 건 뭐 결과적으로 이제 코스트를 세이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카메라 이외에도 라이트 소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저가 원하시는 조명을 쓰셔도 되지만 그래서 링 조명이라든지 이런 패턴 조명이라든지 다 이제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는 링 조명하고 이제 스팟 조명 이렇게 링 조명하고 이렇게 스팟 조명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제 올해 말에는 이제 돔 조명 타입도 나올 겁니다. 돔 조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반사가 심한 표면에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돔 조명도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이제 뭐 패키지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FOB가 커지면 그냥 시중에서 파는 OLED TV를 쓰셔도 됩니다. OLED TV에다가 그냥 HDMI 커넥터로 카메라에 연결만 해주시면 카메라가 모니터를 제어해서 아까 보셨던 그 스프라이트 패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작하는 그 동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 PC가 아니라서 스킵이 안 되는데 조금만 이제 기다려 주시면 실제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하고 PMD가 동작하는 이제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채널에 외부 조명 단자가 들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입니다. 그래서 링 조명이 달리고 렌즈가 달리면 링 조명을 이제
8채널 혹은 4채널로 뭐 원하시는 채널로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RGB, 그다음에 뭐 IR이라든지 그리고 조명의 방향까지 제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미지 획득, 이미지 처리, 전송까지 저희가 카메라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D인데요. PMD는 이제 모니터를 사용하죠. 모니터를 사용해서 이제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내고요. 네, 하프미러를 통해서 물체에다가 이제 이 패턴들을 조사해서 이 그 왜곡되는 그 특징들을 추출해내서 이제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저희가 올해 3월에 전시했던 건데 로봇에다가 이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를 달아서 엔진 블럭에 이제 다양한 표면들을 이제 검사해내는 그런 데모 장치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그 독일 전시회 때 했던 건데 웨이퍼에 대한 이제 표면 검사죠. 웨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일반 2D로는 조명을 때리면 그냥 세츄레이션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반사가 심한 웨이퍼에 대해서 이제 표면을 검사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메라 내부에서 전처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제공해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총 19장의 이미지, 그리고 PMD 같은 경우는 총 20장의 이미지, 거기에 컬러 이미지와 2D 모노 이미지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이미지를 촬영하고 카메라 내부 FPGA에서 전처리를 해서 저 이미지를 PC 메모리로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사용자께서는 저 이미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디펙, 내가 원하는 검출 부위가 잘 보이는 채널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앞서 발표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데이터, 라벨링 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수록 딥러닝의 성능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PC에 부하 없이 전처리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 어떻게 보면 좀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사이클 타임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여러 채널, 20채널의 이미지를 다 받으시면 사이클 타임이 조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셔서 이 19개, 20개의 채널 중에서 내가 잘 보이는 채널이 정해지시면 그 채널의 이미지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클 타임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최초에 테스트 하실 때는 이 전체 채널을 다 받아보시고 실제 적용하실 때는 원하는 채널만 받아보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A사의 무선 이어셋에 대한 검사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를 썼고요.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중에서도 이제 멀티 스펙트럴, 다양한 파장대와 그다음에 멀티 존 일루미네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조명의 방향을 바뀌어가는 요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어셋 안에 들어있는 메탈 서페이스 안에서 스크래치하고 찍힘을 검사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뭐 원래 이제 3명이 하던 그 3명이 육안으로 검사하던 걸 대체해서 뭐 좋은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뭐 검사 정확도가 92%에서 95.5%, 99.5%로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사 폴스 알람 같은 경우도 5%에서 0.3%로 낮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가 이제 그 PCBA인데, PCBA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컨슈머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일반 가전 제품들에 많이 이제 적용되는 PCBA들인데, PCBA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부품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반사가 심한 메탈도 있고, 뭐 빛을 먹어버리는 검정색 고무 플라스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포토메트릭을 썼을 때 조금 더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 패턴들에서 내가 원하는 스크래치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티 스펙트럴하고 멀티존 일루미네이션을 통해서 구현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워치고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유리로 글래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래스에 대한 이제 검사가 좀 취약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감성에 대한 어떤 감성 오류도 있었고, 시간적인 면도 그래서 요거 이제 PMD를 적용을 해서 검사 시스템을 구현해 냈고요.
뭐 검사 같은 경우 인식률은 91%에서 뭐 99.3%로 늘었고 뭐 요율도 그러니까 옐드도 많이 늘어난 그런 방식이고 PMD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건 이제 적용된 케이스들입니다. 중국에서.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탑면의 그 용접 같은 경우도 이 배터리 탑면의 용접이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메탈 서페이스에. 그 서페이스 그 패턴에서 이 디펙,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 덴트라든지 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토메트릭을 사용해서 검사를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 그 LED인데요. 미니 LED도 이게 그 생산 과정에서 미충진, 그다음에 과충진, 그다음에 스크래치, 요철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크기가 매우 작고 뭐 서로 다른 재질의 반사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일 이미징, 일반적인 2D 이미징으로는 이게 검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포토메트릭을 사용해서 검사를 해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배포해드릴 PDF 자료에 이미지랑 다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전통적으로 쓰여왔던 자동차 도장면, 페인트를 하고 나서 페인팅에 대한 도장면 검사도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PMD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보여드릴 건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실제로 테스트한 환경과 이미지들인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NDA가 걸려 있어서 못 보여드리는 게 대부분이고 오늘 보여드리는 건 그래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라서 요거는 저희가 자료에 못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실제로 저희가 PMD를 세팅한 환경이고요. 여기 카메라가 있고 여기 렌즈가 달려 있고 요게 요 조명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다른 데 쓰려고 달았던 거고 이 밑에 보는 게 이제 스크린입니다. 모니터를 카메라에 연결하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내고요. 이 중간에 이제 약간 띄워놓은 이제 그 투명체가 있죠. 그래서 이 패턴이 이 투명체에 맺히는 걸 카메라가 인지를 해서 이제 투명체에 있는 디펙을 검사하는 그런 이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데모용이라서 저희가 간단하게 꾸민 거고요. 실제로 이제 기본물을 사용하셔서 적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요건 이제 중국 자료인데 중국에서 이제 그 투명 렌즈를 검사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2D 이미지에서는 이제 다 투과돼서 보이지 않는 이런 디펙들이 PMD를 썼을 때 볼 수 있고요. 실제 사이클 타임은 620ms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익스포저 타임, 그다음에 트랜스미션 타임, 그다음에 윈 그레디언트 연산하는 시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미지를 여러 장 찍고 전처리해서 이미지를 드리는 굉장히 빠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동차 헤드램프에 여기에 글자가 있는데 이게 투명한 플라스틱이고 글자도 그냥 투명한 양각입니다. 그래서 일반 2D로는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PMD를 써서 윈 그레디언트하고 S 레이쇼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20개 채널 중에 2개입니다. 그 2개의 채널로 봤을 때 이 투명체에 대한 글자를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OCR을 하셔서 인식을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동차 도장면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뭐 대면적은 적용한 사례가 없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샤크 안테나 자동차 위에 달려 있는 안테나인데 이 안테나의 도장을 검사하는 테스트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PMD인데 여기 네모나게 보이는 게 PMD 모듈 저희 테스트 모듈인데 이 여기 카메라 렌즈가 달려 있고 여기 중간에 모니터가 달려 있고요. 거기 안에 이제 하프미러가 들어가 있는 이제 조그만 모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FOB는 굉장히 작지만 컴팩트해서 뭐 로봇 암 같은 데 달아서 이제 테스트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실제로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 곡면이 많기 때문에 한 방향에서 찍었을 때 좋은 이미지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곡면을 따라서 움직여 가면서 저희가 찍을 수 있도록 저희가 테스트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물체를 이제 암에다 달았죠. 그래서 물체의 각도를 바꿔가면서 영상을 촬영했을 때 이렇게 이물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이미지, 그리고 여기 페인트의 뭉침, 페인트의 뭉침은 2D 이미지로 안 보이잖아요. 이런 높이 정보를 가지고서 페인트가 뭉쳤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이미지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 필 이렇게 따다닥 돼 있는 것들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포토메트릭 스테를 이용한 이제 그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에 대한 외관 검사고요. 지금 카메라 렌즈 조명이 여기 링 조명으로 달려 있고 여기에 오브젝트를 올려놓고 영상을 찍었을 때 이미지 보시면 여기 2D 이미지로는 보이지 않는 스크래치라든지, 그다음에 2D 이미지로 잘 보이지 않는 이건 이제 둘 다 포토메트릭 이미지입니다. NX 채널, NX
2AD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달려져 있는데 그 이미지로 봤을 때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같은 색깔의 스크래치를 검출해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은 요건 이제 배터리 외관 검사인데 그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원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미지를 찍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를 적용해서 이미지를 찍어서 요건 이제 상부 쪽에 대한 이제 데이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먼지인지 찍혔는지 튀어나왔는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게 이제 2.5D인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제 덴트에 대한 검사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것도 스크래치인지 찍혔는지를 구분해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깊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게 스크래치다, 찍혔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배터리 캡 검사했던 건데 이것도 이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양품하고 불량품에서 이렇게 스크래치, 굉장히 작은 스크래치거든요. 그리고 이 면 자체가 굉장히 반사가 심해서 2D 이미지로 조명을 때리면 그냥 다 하얗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를 사용해서 영상을 찍었을 때 이런 스크래치들을 저희가 구분해낼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그 중국 데이터인데, 요건 이제 자동차 보면 엔진 블럭에 가공하시고 나면 가공면에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가공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안에서 스크래치를 이제 얻어내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2D를 썼을 때는 이 표면을 보기 위해서 조명을 때렸을 때 이렇게 오버 익스포저, 세츄레이션이 되고요.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포토메트릭 스테레오를 써서 이렇게 NG 채널하고 노멀 믹스라고 하는 채널에서 스크래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이 덮여 있는 상황에서도 이 오일을 내가 원하지 않는 디펙이기 때문에 오일을 빼고 나머지 이 디펙만 볼 수 있도록 이것도 일반적인 2D 이미지하고 NZ 채널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이제 뭐 로드맵이니까 스킵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일단은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뭐 보셨던 이 포토메트릭과 PMD는 저희가 국내에 다 사무실에서 테스트룸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테스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가져오시면 그날 바로 테스트해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속도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간편성도 그렇고 저희가 대여를 해드려도 굉장히 손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테스트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테스트해서 리포트까지 써드리니까요. 뭐 필요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